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침체, 부진, 불황 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내년 경제를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기자, 먼저 올 한 해 우리 국내 경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내 경제는 정부 주도로 부양시킨 고용 지표를 빼고는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네. 설비 투자 등 내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크게 못 미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 흑자는 43% 줄어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외 거래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소비와 투자 모두 줄었고요. 네. 다만 고용 면에서는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대 고용률, 허리 경제라고 하죠. 78.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단기간 일자리에 취업자 증가세가 집중되는데요. 정부가 뒷받침하는 재정 일자리로 인한 고용 부양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고용률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 고용률 상승이 사실은 질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거나 좋은 증가는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럼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 해? 네.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대구 지역 수출이 6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4% 줄었습니다. 네. 수입액도 35억 7천만 달러로 8.7% 감소했고요. 네. 무역 수지 역시 26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8% 줄었습니다. 네. 지역 주력 산업이죠. 자동차 부품, 네. 폴리에스터 직물, 기계류 등에서 수출 실적이 많이 나빴습니다. 네. 태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하락폭이 크게 줄었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일본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지역 섬유업체 대표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출이 한 20-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건설업과 민간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의 고용 지표 역시 전국적인 지표와는 다르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만 2천 명 줄어서 0.5%포인트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대구의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째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소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7천 명 늘어서 0.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가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항상 뭐 거의 100을 밑돌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리고 17개월째 기준치 100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죠. 참 큰일인데요.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의 부진이 특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지역 중소 제조업체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은 줄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고 체감임금 상승은 기대 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최근 10개 중소제조업체와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2년 동안에 한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채용이 감소한 것도 57%에 달했고요. 근로시간이 줄어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32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로자도 43%나 됐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42%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응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최저임금 상승이 네. 뭐 노동자도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네.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취재하시면서 보면 반응들이 조금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느냐? 네. 예. 고용자 그리고 사용자, 네. 고용인들 뭐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취지 하고 자체는 있습니다.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네. 양쪽 모두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경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북은 대표적인 수출 중심 도시죠. 구미 실적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예, 크게 좋지 않습니다. 네. 수출 도시 구미 지역의 원래 수출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반도체 부품의 수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구미 세관에 따르면 구미 지역 수출 실적은 213억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0억 3,300만 달러와 비교해서 11% 줄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30억 달러 정도 수출 실적이 나올 텐데요. 구미 원래 목표액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 목표액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흑자도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22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동산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대구의 부동산 주택 시장 심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 직전 수준으로까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년 동안 침체를 겪던 경북의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2.5로 지난 4월 92.2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도 대구 분양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1년 내내 활발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정부의 지난 16일 대책, 15억 이상 아파트에는 네. 대출도 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강력한 규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서울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좀 기대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대구와 중구, 달서구 등지에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경쟁률이 낮게는 8대1, 높게는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부동산 업계는 이달 말까지 두세 개 단지에서 추가 분양을 할 계획인데 이런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한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부동산이 화랑을 이룰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만 화랑을 보이는 건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외부의 투기 자금, 딴 지역의 투기 자금이나 유동성 자금이 전부 부동산에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네,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를 전망하면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 자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 자금이 지방으로 와서 투기꾼 세력까지 합세해서 분양 시장을 네.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는 어둡고 침체되고 우울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다가올 내년이죠.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내년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전망이 잇따르고는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 리스크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특히 자동차, 건설,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ICT 제조, 조선, 기계 산업은 최근 생산과 출하 지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데다가 그래서 부진세가 다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내년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실 경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전망은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번급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올해 연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네. 이유는 내수 시장이 둔화됐고 노동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기업 절반이 고용이나 노동 정책의 탄력 적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답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연구원 임규채 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 경기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그 생산 감소, 그 생산 감소로 인한 어떤 수출 부분의 부진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네. 내년에도 지금 같은 그러니까 화랑세 혹은 뭐 성장이라면 성장일까요? 이런 걸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부동산 전문가 10명에 대해 내년 10명을 상대로 해서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값에 대한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네. 전망이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급등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소수지만은 급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네. 다만 새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전망은 그렇다지만 네. 우리 지역 부동산이 전체적인 상황과는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예. 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대구의 입주 물량은 10,000가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50%가 늘어난 15,000가구가 네.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구 중구나 남구,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현상, 이른바 대구 안에서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네. 그런 양극화 현상과 화랑세를 이루고 있는 분양 시장도 내년에는 강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돌아가서는 네. 이 시장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에는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지난 2015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반등이 될지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태현 기자와 함께 올 한 해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